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차민경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주제가 작은 얼굴 만들기거든요. 관심 있으시죠? 네, 네, 작은 얼굴 만들기인데 오늘 사실 메이크업 제품이 앞에 이렇게 진열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앉아 계신 남자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은 게 여자친구도 있으시고 부인도 있으시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들은 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자만 작은 얼굴이고 싶지 않거든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다 작은 얼굴이고 싶어요. 그쵸? 네. 그 남자분들도 어쨌든 피부가 좋고 그러고 싶은데 그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얼굴이 좀 괜찮아 보일까? 그러려면 사실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공통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은 첫 번째로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남성분들도 클렌징을 굉장히 잘 해야지 이 피부에서 모공이나 각질들이 잘 제거가 되면서 얼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기본 바탕 자체가. 그래서 클렌징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이게 햇빛. 네. 자외선 차단이거든요. 그 자외선 차단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의 피부의 가장 큰 적이 사실은 햇빛이 고맙지만 그 햇빛에서 나온 자외선이 저희 피부에게 굉장히 큰 적이 되거든요. 네,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 광노화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이런 선블럭 제품들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주름도 덜 생기고 그리고 잡티 자체도 덜 생겨요. 그런 점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선블럭을 발라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잘 발라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게 중요할까요? 확 촉촉해야 돼요. 네. 수분 네.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어야지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아기 얼굴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 얼굴들 어때요? 아기 얼굴도 보면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죠. 걔네들은 이 수분이 진짜 오리하고 다르거든요. 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 힘도 아예 저희하고 달라요. 수분이 빵빵하면 얼굴이 처지지 않고 여기가 얼굴이 탁 달라붙고 더 입체감 있어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작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수분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왜 나이 들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나 옛날에는 좀 가림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넓적해졌지?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정말로 피부에 있는 수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처져요. 그래서 얼굴이 크게 되는 거예요. 넓적하게 크게.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화장으로 막 얼굴을 작아 보이게 여자들처럼 그런 기술력을 많이 넣을 수는 없지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저희 수분력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하이드라 라인도 있고 팩도 있고 그게 충분히 넣어주시면은 얼굴이 확실히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한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남성분들도 CC나 저희 CC나 그 비비 프라이머가 나오는데 그거 발라주셔도 괜찮거든요. 그거 혹시 발라보시면 되게 얇게 바르시면 막 이렇게 화장해 있는 표시 별로 안 나요. 저희 남편이 신종규 사장님인데 저희 남편이 아주 특별한 날, 뭐 BOD 무대에 오른다든지 뭐 그럴 때 되게 특별한 날에
BB 그 프라이머를 바르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발랐는데도 별로 티 안 나게 잘 이제 바르는데 확실히 좀 더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걸 바를 때 남자분들이 어떻게 바르시면 좋냐면 안 발라보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못 바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르시면 되냐면 그거를 제가 여자분들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랑 특별히 다르지 않거든요. 그걸 잘 들어보시면은 아 내가 비비 프라이머도 그렇게 바르면 되게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저희 피부 얼굴을 보면은 안 넘어가지? 네, 얼굴에 존이 있어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얼굴에 이 존에 대한 이런 용어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 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들어보신 내용도 있고 잘 아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얼굴에서 이마를 중심으로 콧등 끝까지 여기까지 T존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T존이라 그러고 그리고 애플존이 있어요. 애플존은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 그래서 얼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웃었을 때 좀 튀어나오는 그 부분 있죠. 눈 밑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볼따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애플존이라고 하는데 눈 좀 가까이 이 밑에 볼따구 말고 요 위쪽에 있는 여기를 애플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C존은 어디냐면 여기 눈 끝쪽에 요렇게 C존이에요. 눈가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 부분이거든요. C존. 그리고 입 가에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주름이 좀 이렇게 진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고 피부의 특성도 좀 다른 그런 부분. 이 부분은 C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U존은 여기를 얘기해요. 볼. 여기를 U존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죠? 볼부터 여기 턱 연결해서 여기 있는 볼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U존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트라이앵글 존이 있는데요. 네, 트라이앵글 존은 어디냐면은 넘겨주실. 예, 트라이앵글 존은 여기에요. 여기 삼각형 모양을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트라이앵글 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작은 얼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중에서 트라이앵글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존을 환하게 밝히고 트라이앵글 존이 아닌 이 부분들을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게 하면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굿처럼. 네, 그래서 여기를 밝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넘어가서 이제 베이스부터 시작하죠. 저희가 기초 제품을 이제 각자 이제 잘 챙겨서 바르시잖아요. 바르시고 나서 선블럭을 이제 바르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제 선블럭을 바르고 피부에 따라서 저희 제품 중에 이그젝틱 피 프라이머가 나오죠. 프라이머를 써주시는 게 좋은 분이 있으시고 그거를 안 쓰는 게 더 좋은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CC 크림을 발랐을 때 더 맞는 분이 있으시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파운데이션을 하셔도 되는 분도 있으세요. 그 차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피부가 예를 들어서 좀 지성이어서 지성 피부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지성 피부는 이래요. 좀 땅구멍, 모공이 잘 보이죠. 모공이 굉장히 잘 보이고 그리고 기름기가 많아요. 그죠? 그런 피부일 경우에는 선블럭을 발라주신 다음에 BB 프라이머를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 프라이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모공의 이 결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피부결. 그래서 모공이 있으면 피부결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분화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죠. 그런데 프라이머를 한번 발라주면 그 좀 모공이 있는 부분들이 싹 이렇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지성이고 그래서 모공이 크다. 그러면 프라이머를 발라주는데 프라이머를 바를 때도 꼭 전체를 골고루 다 발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 내 얼굴에 이 부분이 뭐 모공이 좀 많이 보여. 그리고 특히 모공이 많이 보이는 부분은 주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그리고 코, 망울, 그리고 여기, 요런데, 그죠? 여기 위주로 모공이 많이 보이고, 이 옆쪽은 사실 별로 이렇게 모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골고루 바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 얼굴에서 모공이 큰 부분, 여기를 위주로, 그리고 여기, 요런데 좀 이마, 요런데 모공이 보이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발라주고, 나머지는 그냥 뭐 바른 듯 만 듯?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없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화장이 두꺼워지지도 않고 피부의 단점은 보완이 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근데 나는 모공은 괜찮은데 나는 피부 톤이 너무 칙칙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좀 건성이신 분들은 피부의 결은 좀 괜찮아요. 매끄러운 편이시거든요. 건성이신 분들이. 물론 이제 건성의 단점은 잔주름이 좀 잘 생겨요. 건조하신 분들은 깊은 주름보다 잔주름이 이렇게 좀 많은 편인데, 어쨌든 나는 좀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일단 톤이 문제다. 나는 되게 칙칙해.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러면은 그럴 때는 CC를 발라주시면 좋아요. CC는 피부의 톤을 좀 보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피부톤을 한 톤 이렇게 좀 맑아 보일 수 있게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피부톤 자체를. 그래서 피부가 칙칙하신 분들한테는 훨씬 CC가 좋고요. 그렇게 해서 얇게, 너무 두껍게 발라주시는 방법은 왜 안 좋냐면은 파운데이션을 그 다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릴 것도 남아있고, 너무 두껍게 발랐을 때 내가 좀 주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주름이 진짜 깊어지는 거죠. 네, 주름선이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얇게 잘 커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C로 톤을 보완을 해주더라도 난 너무 칙칙해 하고 막 욕심내서 많이 바르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얇게 한 톤을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살짝 그렇게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 위주로 해서 발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뭐 톤도 별로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뭐 피부 뭐 결도 뭐 괜찮아, 그런 경우에 굳이 꼭 이 두 가지를 막 이렇게 발라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블럭을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고 바로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 꼭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메이크업 베이스를 꼭 발라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베이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색깔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피부에 맞는 색깔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꼭 발라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라는 게 나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저희 제품에서는 파운데이션으로 유스 익스텐드에서 그 리프팅 스무딩 요 파운데이션이 나오죠. 이 파운데이션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정말 좀 이렇게 좀 피부가 좀 처지신 분들은 정말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진짜 리프팅 된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느끼진 않았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고, 저는 이거를 바를 때 제가 바르는 팁들을 오늘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쁘지 않으면은 저희 제품이 쿠션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쿠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죠.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기도 좋고, 그리고 아주 퍼프로 스피드하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바쁠 때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조금 오늘 아침에 여유가 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장단점이 되게 달라요.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바르고 났을 때는 저는 사실 만족도가 더 높거든요. 이런 그냥 쿠션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가 그 화장을 좀 덜한 것 같은데 훨씬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를 때 보통 어떻게 바르시냐면 손으로 많이 바르시거든요. 네, 손으로 많이 바르시는데, 이거 오늘 좋은 팁을 드릴게요. 손으로 바르지 마시고 저희 이 브러쉬 세트 가방이랑 같이 나오는 거 아시죠? 파우치랑 같이 나오는데 브러쉬만도 따로 팔고 이것도 같이 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저희 브러쉬 세트에 뭐가 있냐면요. 뭐 개별 구매도 가능해요. 이렇게 생긴 도장 브러쉬가 있어요. 이렇게 도장처럼 이렇게 꾹꾹 찢게 생긴 모양이거든요. 얘를 파운데이션 브러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통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이런 애들도 쓰지만 원래 이렇게 납작부처럼 생긴 애들 더 많이 좀 쓰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면서. 근데 이 도장 브러쉬의 장점은 뭐냐면 초보자가 쓰기에도 좀 실패를 안 하고 잘 쓸 수 있어요. 그 전문가 아티스트들이 쓰는 아티스트리 말고 아티스트가 쓰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술을 요해요. 그거 잘못 쓰시면 피부에 이렇게 막 붓자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막 생겨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도장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당장 사셔서 쓰셔도 얼굴에 그런 뭐 이런 자국, 붓의 자국이 남는다든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고 내 손에 묻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브러쉬가 제가 이제 브러쉬를 여러 개를 써봤는데 저희 브러쉬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예전에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저희 브러쉬가 이번에 몇 달 전에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죠. 그게 되게 좋아요. 그 전 브러쉬 질은 뭐 제가 그렇게 막 좋다고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왔는 이 브러쉬들은 이 도장 브러쉬뿐만 아니라 나머지 브러쉬들도 되게 그 결이 굉장히 좋거든요. 활용하시기 진짜 좋고 질이 진짜 좋게 잘 나왔어요. 이 도장 브러쉬 제가 써보니까 진짜 대충 발라도 결이 고르게 잘 펴져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쓰실 때 얘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은 여기 이제 손에 손등을 보통 화장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등. 내 손등이 화장을 하는 오늘 팔레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조금 이렇게 짜시는 거죠. 손등 위에다가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조금 짠 다음에 이 도장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묻혀요. 요 볼에 바를 만큼 이렇게 묻혀가지고 볼에부터 바르시는데 이때 되게 뭐가 중요하냐면 바르는 양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작은 얼굴 만들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파운데이션을 바르시고 뭐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할 거면 제가 오늘 안 나왔겠죠. 작은 얼굴을 만들 거면은 이 브러쉬를 가지고 바를 때 양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얼굴을 작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사람들이 쉽게 쓰는 거는 색깔이거든요. 색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트라이앵글 존. 그 트라이앵글 존을 밝히고 밝은 색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쉐딩을 하는 거죠. 어둡게. 그러면 입체가 생기니까. 그런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쉐딩을 하지 않고도 하이라이트를 쓰지 않고도 얼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지금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파운데이션 하나로 할 수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양을 다르게 하시면은 얼굴이 입체감이 생겨요. 어디에다가 파운데이션 양을 많이 해야 되고 어디를 적게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랗게 좀 진하게 해놓은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가장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저희 얼굴에서 잡티가 좀 많은 부분이 있고 잡티가 좀 적은 부분이 있죠. 얼굴에서. 근데 잡티가 좀 많은 부분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여기를 좀 두껍게 올리시면은 얼굴도 작아 보이고 잡티도 기본적인 잡티들이 좀 커버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처음에 이 부분부터 찍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도장 브러쉬를 가지고 어디를 찍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찍는 그 부분이 가장 양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여기부터 찍으시는 거죠. 여기부터 찍어서 여기를 먼저 얘를 롤링 하듯이 바르시면 돼요. 이 도장 브러쉬로 이렇게 피부의 결을 따라 우리 이렇게 아이크림 바르거나 뭐 마사지 할 때 롤링 하는 그런 방법처럼 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롤링 하듯이 이렇게 돌리듯이 그렇게 해서 바르시는데 여기를 먼저 발라서 많이 올린 다음에 많이 올라간 그 조금 남아있는 아이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펴시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피냐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양이 적게.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양이 적게. 그렇게 하면은
그냥 파운데이션 하나만 발랐는데도 좀 입체적인 얼굴이 돼요. 양 조절 가지고. 그게 되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게 꼭 써보세요. 이거 사서 써보시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쿠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또, 작은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쿠션 파운데이션을 2개 정도를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쿠션 파운데이션 쓰시면 저희가 하이드라 V 라인이 있고, 그죠? 수분 라인, 하이드라 라인이 있고, 그리고 올데이 커버 이렇게 지금 2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아마 갖고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도 21호랑 23호 이렇게 2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좀 밝은 색하고 조금 어두운 색. 그래서 어두우신 분들은 23호 그것도 하나를 선택해서 얼굴에 그냥 다 바르시잖아요. 그렇게 바르면은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 퍼짐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르면 이걸 가지고 작아 보일 수 있냐? 2가지를 같이 바르시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르는 거냐면 2가지 방법 중에서 또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저희 라인 이 2개를 섞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3호를 쓴다. 그러면 23호 중에 하이드라랑 올데이 라인 이렇게 2개를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먼저 하이드라 이 라인으로 얼굴에 그 전체적으로 얇게 바르세요. 전체적으로 아주 얇게 그냥 고르게 얇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먼저 바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데이 커버 얘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이 푸른 부분 원래 좀 더 두껍게 올라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얘를 발라주시면 돼요. 그 부분에 얘를 처음에 찢는 게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얘를 이렇게 딱딱 묻혀가지고 여기를 딱 찍는 거죠. 여기를 딱 찍어서 여기를 톡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여기에 어느 정도 양이 거의 다 발리고 나면 거의 없는 듯한 아이로 경계가 안 생기게 그냥 이렇게 롤링 하듯이 그냥 그라데이션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딱 하시면은 얼굴에 또 입체가 생기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2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난 수분이 그냥 막 더 듬뿍 있는 게 나 너무 좋아. 막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그냥 하루 종일지만 커버만 진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저녁까지 파운데이션 다시 두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은 올데이를 쓰시잖아요. 저희 올데이가 커버 진짜 잘 되거든요. 진짜 잘 돼요. 확실하게 저희 거는 기능이 정말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샴푸도 그렇잖아요. 볼륨은 정말 볼륨을 주잖아요. 그죠? 저희 시어머니께서 샴푸를 원래 볼륨을 쓰셨어요. 커트머리, 이게 퍼머머리셔가지고 볼륨을 쓰셔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아미 샴푸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최근에 스무드 샴푸를 이제 쓰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 이 샴푸 자기하고 안 맞다고 못 쓰겠다고 막 머리가 너무 차분해진다는 거죠. 그만큼 저희 거는 정말 기능이 명확하게 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뭐 하이드라 뭐 수분이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본인이 되게 건조하신 분들은 정말 하이드라를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촉촉하고. 근데 나는 정말 좀 칙칙해. 그러면 진짜 이 커버 잘 되는 올데이를 진짜 좋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하이드라 쓴다. 그러면은 하이드라를 21호랑 23호 2개를 사시면 돼요. 2개를 사셔서 이 2개를 가지고 어떻게 바르시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이게 트라이앵글 존 있죠. 여기 트라이앵글 존. 그 안쪽 부분은 21호를 바르세요. 바르시고 23호를 가지고 이 트라이앵글 존이 아닌 이 옆쪽을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여기는 엄청 밝고 여기는 되게 어두워 정도로 티가 나지 않아요.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렇게 명확하게 색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한 가지 색깔로 한 것처럼 진짜 보이실 거예요. 해보시면은.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이마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마도 그러면 그냥 이 트라이앵글 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23호로 다 하나? 그게 아니고, 이마는 이마의 여기 중앙 있죠. 여기.
정말 요 중앙만 21호를 바르세요. 근데 그 면적이 넓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1호를 이만큼 이렇게 바르고 여기 이제 끝쪽에만 좀 이렇게 23호를 발라. 그러면 별 효과 없어요. 되게 여기를 21호로 바르셔야 돼요. 아주 좁은 부분을. 그래야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런 표정이시네.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내 피부에 맞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그런 걸로 또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나가 하나밖에 없어. 나 뭐 나왔는데 뭐 하나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저희 컨실러 새로 나왔죠. 저희 컨실러가 컨실러라는 기능 자체가 뭔가를 커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잡티를. 얘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파운데이션 하나나 뭐 이런 걸 하나만 쓸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피부톤에 맞는 아이를 얇게, 이것도 역시 얇게 바르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저희 컨실러가 색깔이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밝은 애랑 조금 어두운 애가 나오거든요. 이 용도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밝은 애는 하이라이트용으로 쓸 수 있어요. 내 피부가 진짜 하얀데 커버를 뭔가 해야 되는 사람도 당연히 쓰겠지만, 그냥 한국 사람 평균으로 생각했을 때 이 하이라이트를 바르면 되게 밝아요. 보통 다 밝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이라이트를 쓸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쓰시냐면요. 똑같아,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트라이앵글 존이잖아요. 요 트라이앵글 존 안쪽, 여기를 얘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꺼내보면 이렇게 스틱 스펀지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발라주고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무슨 진짜 그냥 미친년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 얼굴 안쪽에다 발라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도장 브러쉬 있죠. 걔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펴주는 거죠. 살살살살. 그리고 도장 브러쉬 쓸 때 제가 이건 쓰는 방법인데, 제일 마지막에 저는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찍어요. 다 이렇게 롤링해서 돌려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그냥 정말 피부가 혼연일체 되거든요. 이 컨실러를 그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찍는 방법으로 여기 안쪽에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위가 절대 넓으면 안 돼. 진짜 이거 중요한데, 이것도 밝게 해준다고 또 면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여기만 하셔야 돼요. 여기. 코를 중심으로 얼굴이 옆으로 그었어요. 눈끝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바깥으로 막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게, 여기 안쪽에 거의 들어오게. 그래서 코끝에서부터 눈끝까지 이 경계선 쪽에는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넘어가게, 그렇게만 발라주시면은 얼굴이 또 확실히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고, 그럼 이 좀 어두운 색 컨실러는 어떻게 쓰는 거냐. 어두운 색 컨실러는 내 얼굴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티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뭐 이렇게 한 개씩 있는 뭐 기미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그냥 부분적으로 찍어가지고 발라주시는 건데, 얘를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조금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두셨다가, 완전 굳기 전에 조금만 두셨다가 그 가장자리 부분을, 우리 컨실러 브러쉬가 있어요. 저희 브러쉬 중에 컨실러 브러쉬로 그 가장자리 부분만 싹 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얘를 가지고 커버를 한다고 그 기미를 딱 커버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장 브러쉬로 막 같은 방법으로 펴주시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 커버 안 돼요. 다시 이렇게 뭔가 퍼지면서 그 기미가 다 보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정말 잡티를 뭐 점이든 이런 걸 정말 커버하고 싶을 때는 콕 그 부분만 찍으셔야 돼요. 콕 그 부분만 찍으셔서 그 경계 언저리를 얘로 정말 섬세하게, 정말 0.12mm로 펴주셔야 돼요. 이게 좀 기술인 것 같죠? 근데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펴주시면 되고,
네, 그런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쓰시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되게 많이 좀 쓰거든요. 하이라이트용으로도 많이 쓰고, 쓰기가 되게 편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커버도 되게 잘 되고.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얼굴의 이 바탕은, 작은 얼굴을 그렇게 하시면 이제 만드신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조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색조로 넘어가는데, 색조로 넘어갈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 뭐예요? 눈썹, 입술 중에 뭐예요? 맞죠? 그쵸? 모두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눈썹 그리는 게 제일 고민이시더라고요. 눈썹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눈썹은 일단 나 그렸지 이렇게 그리면 완전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썹은 안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게 그리셔야지 잘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안 그린 것 같지? 그리잖아 실제로. 그리기 때문에 그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그린 것 같냐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안 그린 것 같냐면은 내가 오늘 그거를 안 챙겨 나왔더라고. 우리 그 눈썹 그리는 거 3가지 키트로 되어 있는 거 3색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거 사셨어요? 네, 그거 지금 못 구해.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못 구하는데 그게 저는 그거를 거의 진짜 매일 쓰거든. 너무 편해가지고 그 안에 브러쉬도 다 들어있고 그리고 색깔도 어두운 색깔, 연한 색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웬만하면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2가지 그 색상 거기 안에 보면은 그 액상 타입이 있고 가루 타입이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액상 타입 같은 경우에는 눈썹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 액상을 먼저 바르시는데 약간의 완전 액상은 아니지. 약간 그 물컹물컹한 고체? 고체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왁스 느낌. 왁스 느낌 나는 그 아이를 눈썹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에 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눈썹 있죠, 눈썹. 결. 머리카락에 바르듯이 눈썹에다가 걔를 이렇게 묻혀주시는 거예요. 그 왁스 같은 애를. 그렇게 걔를 발라주고 난 다음에 그 케이크 타입의 아이를 찍어가지고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피부에 그리는 거죠. 그렇게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중앙 부분 있죠. 눈썹의 이 중앙 부분. 여기가 색깔이 가장 좀 선명하게 또렷하게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통 눈썹을 나 그렸지! 라고 이렇게 느낌 그리게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그리시냐면 여기 앞부분 있죠. 여기서 나 여기서 시작했다? 이렇게 그리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그릴 수 있냐. 그 팁도 드릴게요. 여기를 어쨌든 진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 브러쉬를 가지고 저희 또 브러쉬에 눈썹 그리는 브러쉬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계속 이걸 써요. 저희 브러쉬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깎여 있는 아이가 이거 눈썹을 그릴 때 많이 쓸 수 있는 브러쉬고 여기 브로우도 이렇게 빗을 수 있는 형식도 달려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쓰시는데 여기 삼각 요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깎여 있는 얘를 가지고 먼저 쓰시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여기 앞부분은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색깔을 찍어요. 찍으면 여기부터 찍는 게 아니라 색깔을 자기가 눈썹에 적합한 색을 찍은 다음에 여기 중앙 요 부분을 먼저 칠하시는 거예요. 칠하시고 그리고 남는 걸로 요 앞부분을 그냥 채워준다. 내 눈썹의 속살을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채워주시면서 끝으로 가면서 그냥 없어지듯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눈썹은 주의할 게 나 여기서 끝났지 그냥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게 쓱 사라지게 그렇게 그리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진한 색을 찍어서 진한 색으로 어디를 해주시면 좋냐면 눈썹의 이 위쪽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눈썹의 위쪽에 진한 색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정말 그린 것처럼 되거든요. 눈썹의 아래쪽만 중앙에서부터 끝쪽으로 가는 정도에만 얇게 이렇게 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래쪽에. 그러면은 눈썹이 되게 깔끔해 보이면서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 그렸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막 그린 것 같아. 막 여기서 시작했는 게 막 티가 나. 그러면은 그때 이 스크롤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빗어주시면 돼요. 눈썹을 마지막에 싹 그렇게 빗어주시면은 그 경계선, 이게 딱 또렷한 그 경계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쓱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스크롤 얘를 잘 사용만 하시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눈썹을 자연스럽게 진짜 그릴 수 있어요. 이 브러쉬를 꼭 사용을 하세요.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눈썹의 모양 같은 거는 얼굴형이나 그런 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해드릴 수는 없고, 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리고 저희 그 섀도우는 세 가지로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색상 딱 섞어가지고 기본 세 가지에 그 베이스 한 가지까지 해서 네 가지 색상으로 되게 잘 나오는데, 저희 섀도우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써보고 느낀 거예요. 일단 색깔의 조합이 진짜 좋아요. 색깔 조합이 진짜 좋고,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섀도우의 그 가루의 퀄리티가 진짜 좋거든요. 이거를 발라보시면 어떻게 좋냐면은 가루가 잘 안 날리고요, 지속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보통 질이 안 좋으면 얘들이 막 떨어지거나 여기 묻거나 시간이 지나면 번지거나 아니면 좀 한참 지나면 없어지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좋고, 색깔은 자기가 분위기 내고 싶은 대로 선택하셔가지고 바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섀도우 그냥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눈화장의 그 입체를 다 줄 수 있더라고요. 어두운 부분, 진한 부분, 밝은 부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섀도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펄 들어가 있는 아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좀 나는 좀 화사하고 스모키, 그러니까 진하고 뭔가 이 화려하고 스모키 느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들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그 진하고 화려한 스모키 느낌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색깔도 이제 세 가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시냐면은 볼터치를 하시잖아요. 이제 볼터치를 할 때 요건 중요한 팁. 정말 볼터치를 할 때도 똑같아요. 나 볼터치 여기다 했는데 여기까지 끝났다? 이러면 다 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물든 것 같이 이 사람 볼터치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얼굴 자체가 이렇게 홍조를 띠고 있는 느낌이 드네? 이렇게 보여야지 예쁜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를 쓰셔야 되냐면 브러쉬를 사세요. 브러쉬가 없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브러쉬가 있어요. 얘로 그렇게까지 자연스럽게 하기 힘드세요. 전문가도 힘들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도구가 좋잖아요. 이 브러쉬가 여기 브러쉬거든요. 치크 브러쉬인데, 치크 브러쉬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저희가 색깔이 두 가지가 나와요. 피치 핑크랑 그다음에 그 살구빛 나는 거랑 두 가지 나오는데,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둘 다 되게 화사하고, 하나는 펄감이 살짝 있고 펄감 없는 아이는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물들인 것처럼 되거든요. 이거를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서 얘를 이 브러쉬 밑에 이렇게 톡톡톡 해서 묻히세요. 묻혀가지고 첫 번째 찍는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정말 잘 찍어야 돼요. 어디를 찍으셔야 되냐면 제일 쉬운 예로 들어드릴게요. 웃으세요. 이걸 찍으실 때 거울을 보고 이렇게 웃어서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거기를 찍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주의사항은 코 밑으로 브러쉬 이 볼터치가 내려가면 안 돼요. 찍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시키실 거죠. 그 부분에 딱 찍어서 그 부분에서 한 70%를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웃어서 여기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서 70% 이상을 다 쓰세요. 조금 남아있는 걸로 이제 그냥 그라데이션만 시키는 거예요. 톡톡톡. 방법은 무조건 쳐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치셔야 돼요. 이렇게 톡톡톡 처음부터 끝까지 톡톡톡톡 치면서 그라데이션을 이제 시켜서 예쁘게 물들이듯이 끝내시는데, 그라데이션을 시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라데이션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이 코 밑으로 내려오면 내 얼굴이 처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시면은 얼굴이 볼터치로 인해서 리프팅 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저희 립스틱은
색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 뭐 취향대로 쓰시면 되는데, 바르는 것보다 저희 립스틱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립스틱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진짜 강하냐면, 색깔이 굉장히 그 진한 색들 있잖아요. 세탄, 뭐 이런 뭐 쨍한 색들, 그런 색들은 보통 다른 브랜드, 뭐 백화점에서 사서 발라보시면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입술이 되게 많이 건조해져요. 막 입술 막 터요.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거는요, 그 쨍한색마저도 입술이 안 터요. 그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더 입술을 보호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밤이 나오거든요. 저희. 요거. 얘를 발라주시고, 그 위에다가 립스틱을 발라주시면은 더 보호돼요. 근데 저희 거는 진짜 저걸 안 발라도 입술이, 트지 않아요. 그게 정말 저희의 기술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 프라이머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 거 써보시면 프라이머의 단점이 있어요. 되게 건조해져요. 건조해져서 건조하신 분들이 진짜 더 멋있으시는 게 프라이머인데 저희 프라이머는 별로 발랐을 때 건조하지도 않아요. 그런 기술력들이 저희 제품이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 자체가 정말 다른 데 거보다 좋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브러쉬 사시고 네, 예쁜 얼굴로 더 작은 얼굴로 그렇게 또 네,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